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 그래도 첫 번째 기사로 이걸 다룰 줄 알았어요. 미얀마 사태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피해 토요일, 그러니까 하루에 12대 100명 이상이 학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무장투쟁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내전 가능성까지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지난 토요일이 최악이었습니다. 쿠데타 일어난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사상자가 제일 많이 나온 날입니다. 115명이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총을 발포를 하는데 이 영상이 이 SNS를 통해서 보니까 저도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어린아이 5살, 7살 어린아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금 전 세계 국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것이 영상이 너무 깨끗하게 잡혔는데 이 시위하고 무관하게 지나가는 행위도 있잖아요. 네. 행위도 총으로 쏘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배달원처럼 보이던데 그 배달원도 저는 10대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바로 그 배달원 얼굴을 향해서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운전하는 그 오토바이 운전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네. 뒤에 탄 사람은 도망가던데 이런 영상을 보니까 너무 분노가 돼요. 그래서 그 국제사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이런 규탄 성명만 발표해서 될 일이냐는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규탄 성명밖에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금 제대로 소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 네네. 상임 이사국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오히려 지난 토요일 날 그날은 발포를 많이 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날이 제 76회 미얀마 국군의 날이었거든요. 국군의 날에 열병식을 큰 규모로 치르는 동시에 발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열병식에 어떤 국가 대표단이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단을 공식적으로 파견한다는 것은 군부를 지지한다라는 뜻으로 그렇죠. 해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세히 나왔던데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거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 대표단, 베트남, 태국 대표단도 있지만 그 다른 나라들보다 러시아와 중국의 대표단 참여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걸로 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탄 성명 말고는 발표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큰 충격을 받았다. 군부를 비판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관심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내부의 사태가 얼마나 더 악화될까. 이것이 더 관심이 가거든요. 그런데 무장투쟁을 벌이자라는 그런 움직임하고 근데 그 무장투쟁이 과연 성공하느냐는 반군 무장 세력하고 손을 잡느냐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수민족의 반군들은 미얀마에 지금 한 4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한 인구의 4분의 1 정도는 무장 조직의 통제하에 있고 그들을 자치 정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장 반군하고 과연 손을 잡아서 조직적인 내전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큰 지금 관심인데 그런 조짐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경찰 초소를 습격을 하는 반군 무장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경찰서를 습격을 하니까 미얀마의 군대가 폭격을 했습니다. 즉 북부에 있는 카렌족 그 자치마을을 전투기로 공습을 해서 3,000명이 벌써 태국으로 피난가는 이런 내전에 준하는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은 게 아웅산 수치로 대표되는 민주 측도 이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손잡자라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테러 단체로 규정했던 그 소수민족 단체도 있었거든요. 그 테러 단체가 이제는 손을 잡는 대상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소수민족 테러 단체의 리스트에서 전부 삭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지금 아직 임시정부입니다만은 승인받지 않은 임시정부입니다만은 부통령도 대표적인 소수 민족인 카렌족 출신의 부통령을 우리는 임시지만 임명한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반군 무장 세력과 손을 잡아서 내전이 되면 이제 서구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 대한 그 호응하는 사람들도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복잡다단해지거든요. 얘기가기가. 근데 그렇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세월이 길어지고. 근데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유엔 대사가 나와가지고 미얀마를 도와달라 그러고 그리고 미스 유니버스 여기에 나와서 또 나와서 이제 대표가 나와서 미얀마를 도와달라
군부 독재가 지금 계속 이렇게 활개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통제가 안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지난 주말에 영상이 크게 나왔습니다. 저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네. 학생이더라고요. 양곤대 심리학과 학생인데 그 이제 나와서 영어로 좀 서툴지만 영어로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제 여론은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들의 움직임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네.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 지역에 있어서의 통상 특히 중국의 움직임은 중요한 게 미얀마의 그 경제 통상은 40% 이상이 중국하고 교류를 하지 네. 서방 국가하고의 교류는 크게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 내의 움직임하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세안 주변 국가들의 압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네네.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도움이든 도움이 되고 싶은데 참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상황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진짜. 모쪼록 정말 이렇게 또 미얀마 국민들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이 많고요. 그런데 또 방글라데시에서도 인도 모디 총리 방문 반대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지난 주말에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해가지고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좀 시위할 수 있는데 그 시위가 좀 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발포를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건 예. 모르겠습니다. 발포에서 지난 주말에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 인도의 모디 총리가 방글라데시를 지난 주말에 방문했었거든요. 했는데 방글라데시에서 너무 그 반대 시위가 격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그 수도 다카에서 상당히 격하게 일어났는데 예. 처음에는 계속해서 고무탄을 쏘고 체류탄을 쏘더니만 결국은 나중에 총을 발포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서 신발을 이렇게 벗어서 던지는 예. 그 신발을 이렇게 맞더니만 도저히 못 견디고 이렇게 총을 쏘는 게 있는데 무슬림 국가에서는 신발을 나에게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인격 모독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부시 대통령도 한번 이라크에서. 이라크에서 기자회견하다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뭐 서양에서는 신발 벗어 던지는 게 크게 모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무슬림 국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격하게 시위를 하니까 결국은 총을 쏴서 10명을 사망이 하고 시위대가 어느 정도 해산이 됐는데 그 방글라데시는 왜 이렇게 시위를 크게 하느냐. 이 인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상반된 감정이 있어요. 네. 한편으로는 파키스탄에서 독립을 할 때 원래 방글라데시가 동파키스탄이었거든요. 네. 네네. 그 서파키스탄에서부터 독립을 할 때 상당히 도와줬다라는 고마운 마음을 하나 또 가지고 있고 근데 독립을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피난민들이 무슬림을 믿는 피난민들이 많이 인도의 그 북서부 지역으로 피난 갔었거든요. 네네. 그 내전 상태에서. 근데 그 도와는 좋고 또 무슬림 인구들을 핍박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상당히 더 증오하는 그런 애정이 좀 교차합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를 향해서도 백신도 지원해주고 인도가 지금 방글라데시한테 백신 많이 지원해줬거든요. 네. 예. 이번 방문에서도 백신을 120만 회분이나 그 추가로 가지고 갔습니다. 지난 1월에도 200만 회분 무상 지원했거든요. 이렇게 급할 때 무상 지원해주는 것은 우방 국가가 아니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인도인데 그 역시 종교적인 문제로 무슬림 인구들을 탄압한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 보니까 참 그 소수 인종 문제, 예. 종교가 다른 문제 이런 거는 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해결할 싶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금 제히 로힝야라 사태라는 예. 그렇게 알리고 정도까지. 있습니다. 음. 인도 내에 있는 무슬림 인구들 예. 탄압받고 있다고. 자, 다음 소식은 이제 드디어 나오셨군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반 바이든 행보를 본격화한다. 그러니까 너무 온정적이다 이민 정책 자체가. 조만간 멕시코 국경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소개해 주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일 모양입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부분을 놓칠 리가 없습니다. 네. 장벽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멕시코 남부 국경에 쌓는 장벽을 중단시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재임 기간 중에 그것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였거든요. 불법 이민을 근절시키겠다. 아예 멕시코가 접해 있는 남구에 콘크리트 그냥 7m 정도 되잖아요. 예. 7m짜리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갖고 아예 불법 이민을 원천 차단시키겠다. 이것이 큰 업적 중에 하나였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그거부터 중단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왜 공격을 퍼붓냐 하면은 지금 2월 달에 1, 2월 달에 특히 불법 이민 시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만에 불법 이민 시도가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지난 2월에 9만 7천 명이 그 국경에서 체포됐거든요. 예, 예. 이 수치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그 폭스뉴스 인터뷰를 하면서 바이든의 이민 정책은 아주 나쁜 결정이다. 특히 남부 국경에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남부 국경을 조만간 방문해서 한번 둘러봐야겠다라고 네. 자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자찬을 하던데 바이든에게 역사상 내가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들어서 넘겨줬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국가적인 재앙의 국경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국토안전부 장관도 너무 불쌍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그 남부는 국경을 쌓는 게 맞고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정책이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도 뭔가 발끈하더라고요. 예, 가만히 있지 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좋아서 불법 이민자 시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다. 1월달, 2월달은 이민 시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지난 몇 년간의 계속 관행이었다. 왜냐하면 그게 여름에 사막을 건너는 것보다 멕시코 네네. 사막, 예, 겨울에 예. 멕시코 사막을 건너는 것이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1월달, 2월달에 늘어나는데 그 1월, 2월 수치만 가지고 공격하느냐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서 미국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장벽, 서로에게 안전한 스마트 장벽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스마트 장벽이 뭔지는 밝히진 않았죠. 분석이 나왔는데 더욱더 이제 콘크리트 장벽보다는 훨씬 더 고도의 생체 인식을 한다거나 인공지능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드론이나 적외선 카메라로 국경을 감시한다거나 예, 예.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장벽이 주는 그런 부담감을 줄이는 스마트 장벽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코로나19도 미국에서 다시 또 뭐 유행 조짐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되나 남의 나라지만 걱정이 됩니다. 예. 아 근데 이거 지난주에 이 다음 소식은 수에즈 운하 무슨 큰 배가 가로로 팍 가로막아가지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벌써 일어난 지 6일째인데 예. 미 해군도 한번 준설팀도 투입해봤는데 안 되고 그 모래도 빼보고 지금 그 위에 컨테이너도 한번 빼보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에버 기븐호라는 이름의 선박이 가로로 누워 있는데 수에즈 운하가 폭이 한 63m밖에 안 되거든요. 네. 통과할 수 있는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예. 배가요. 가장 넓은 곳이 280m입니다. 가장 네네. 넓은 곳이 폭이. 그런데 이 에버 기븐호는 길이만 400m예요. 길이 400m인데 길이 400m 가로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아이고, 되겠습니까? 완전 막았네. 운하를 거의 예. 막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한편에 그냥 이게 해외 토픽감이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예. 미쳐요. 하루에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가 대형 선박이 50척이 넘거든요. 예, 예. 전 세계 상품 교역량의 한 12% 정도가 그쪽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수에즈 운하가 유럽하고 아시아, 중동을 연결하잖아요. 네. 그럼 아시아,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만드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펄프, 종이의 원료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가려면은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은 큰일 수에즈 운하라는 것은 이집트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걸 통과 못하면은 저 아프리카 남단을 통과해야 돼요. 네. 그러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그 배에 실려 있는 컨테이너 물량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에 지금 통과를 대기하고 있는 선박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300대 이상이 아주 예. 거기에 물건을 많이 싣고 네, 있거든요. 네. 이것이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일주일째.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발생하는데 시간당 지금 손실액을 시간당 4억 달러로 잡더라고요. 시간당 4억이면 4,500억입니다. 아이고. 하루에만 해도 한 10조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못 기다리는 선박들은 아프리카 남쪽으로 예. 돌아갑니다. 예. 희망봉. 예, 희망봉으로 오랜만에, 돌아가는데 희망봉, 예. 희망봉 돌아가면 엄청난 아. 손해가 발생해요. 네. 시간도 그렇고 기름값도 그렇고. 지금 이거 상당히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네. LG TV도 그 유럽으로 수출하는 부품은 이집트 공장에서 만들거든요. 예, 예. 이집트 공장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계속 수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LG TV가 지금 상당히 올해 유럽 수출 TV 수출량이 지금 손실을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참 큰일이네요,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하려면은 그죠? 유럽으로 가려면 그 수에즈 운하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그래요. 다음 소식은 전기차 배터리 필수 소재 분리막 세계 1위 SK 이노베이션 급성장하는 시장 선도를 위해서 폴란드에 1조 원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근데 이제 요 사건은 LG 화학에서 보면은 LG 이노텍에서 보면은 뭐 다른 얘기니까. 네네네. 예, 하여튼 뭐 소개해 주시죠. 예, SK 이노베이션이 생각보다 지금 전기차 배터리의 주요 부품이 분리막이라는 건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분리막 그 시장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서 27% 점유율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가. 네네. 그래서 그 일본 회사 도레이 같은 것을 제치고 세계 1위인데 그런데 이 글로벌 시장이 향후 이 분리막 시장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할 거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분리막 핵심 부품 시장이 4배 성장하는데 공급 부족이 곧 예상되거든요. 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공장만으로도 부족해서 폴란드에 공장을 세워서 세계 1위 시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1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아대